매달 꼬박꼬박 당연하게 빠져나가는 그 돈. 혹시 당신은 몰라서 매년 수십,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남들은 이미 다 찾아가고 있는 숨겨진 혜택을 당신만 모르고 있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돈이 알게 모르게 새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가입했지만 정작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비밀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가 없어서 놓치고 있던 치명적인 손실.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당신은 또 다른 후회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실. 더 이상 무심코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개될 충격적인 내용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것. 놓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무려 4천만 명이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이죠. 그런데 이 실비보험 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혜택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고 있다가 남들은 다 받는 혜택들을 나만 못 받았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실비보험에 숨어있는 6가지 핵심 혜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껏 놓쳤던 진짜 실비 활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손보험, 이름 그대로 내가 병원에서 결제한 의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병원비를 전액 보장받는 건 아니고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에서 환급하는 구조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외에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보험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 실비보험만큼은 대부분 가입을 해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건 통원비나 입원비 같은 기본 보장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실비보험에는 그 기본 보장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 놓치면 손해보는 실손보험의 숨은 보장 6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확실하게 없을 겁니다. 실비보험에 감춰진 진짜 혜택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런 유용한 정보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숨은 혜택은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마다 자기부담률이 다릅니다. 2009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즉 병원비가 2천만 원 나왔다면 그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2009년 10월부터는 제도가 변경되면서 자기부담률 10%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면 그중 10%인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900만 원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이른바 3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하면서 자기부담률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급여 항목은 10%, 비급여 항목은 20%를 내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변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급여 의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비급여 의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가입이 가능한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부담률이 각각 10%씩 더 올라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늘어났습니다. 즉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을 때 급여는 200만 원, 비급여는 300만 원을 내가 직접 지출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보험료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 정작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점점 많아진다면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원 이상을 사비로 낼 일이 없습니다. 바로 실손보험의 첫 번째 숨은 혜택, 자기부담금 상한제 덕분이죠. 보험금 지급 약관을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즉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든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내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세대의 자기부담률은 10%니까 원칙대로면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4,500만 원만 돌려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가 바로 200만 원인 거죠. 즉 실제로는
내가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몇 세대든 언제 가입했든 상관없이 연간 의료비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이 상한제 덕분에 내 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단 이 혜택은 급여 의료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비급여 항목에 한해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병원비 5천만 원을 비급여로만 지출했다면 그 금액의 30%인 1,500만 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신 이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결국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지 않는 분들에겐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큰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은 여전히 어떤 보험보다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핵심 보험인 건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병원비가 커졌을 때 가게에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즉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 제도는 이미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숨은 혜택인 셈인 거죠. 사실 병원비를 정산할 때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따로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적용이 되지만 혹시라도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르면 받을 수도 없고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손보험의 숨은 혜택들입니다.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바로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 부담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이건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이런 단체 실손이 회사나 법인을 통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데도 회사 단체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2022년 기준 무려 약 150만 명이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면 보상도 2배, 3배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을 해도 보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손보험이 바로 비례형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비례형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만큼만 여러 보험사들이 비율에 맞게 나눠서 지급한다는 구조죠. 즉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보험이 2개든 3개든 총 보상액은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결국 중복가입은 보장은 똑같고 보험료만 2번 내는 손해구조가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고 병원비로 2천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개인 실손보험 하나, 회사 단체 실손보험 하나, 이렇게 2개가 동시 가입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럼 개인 실비에서는 2천만 원, 단체 실비에서 또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내가 낸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험사들의 비율을 나눠서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 실비에서 1천만 원, 단체 실비에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2천만 원만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실제로 쓴 돈은 2천만 원인데 보험료는 2개 다 내고 있으니 보장은 같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중복 가입자들을 위해 한쪽 보험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 실비만 납입 중지가 가능했고 단체 실비는 그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개인 실비만 중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체 실손보험도 납입 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단체 실비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만약 회사를 퇴직하고 단체 실비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개인 실비를 다시 재개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예전까지만 해도 한번 중지했던 개인 실비를 재개할 때 그 당시 판매 중인 최신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실비 가입자가 중지했다가 지금 다시
다시 재개를 하면 4세대 실비로 바뀌는 구조였던 거죠. 당연히 가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중지했던 실비를 그대로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전 세대의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입만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1세대 실손보험을 중지했다면 다시 재개할 때도 1세대로, 2세대에서 중지했다면 2세대 그대로 이어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이야기가 더 다릅니다. 이 시기의 상품은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험료만 꾸준히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평생 유지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입 주기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약관이 종료되고 새로운 약관으로 자동 변경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15년입니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훨씬 짧습니다. 5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2021년에 4세대로 가입했다면 2026년에 자동으로 다음 세대로 변경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특히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손해율이 올라가더라도 당시의 낮은 보험료와 조건을 유지한 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아무나 자유롭게 중지하고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납입 중지 신청 요건부터 살펴보면요. 개인 실손보험을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단체 실비에 중복 가입되어 있을 때만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 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후 1개월 이내만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심할 점도 있습니다. 중지된 개인 실비를 다시 재개할 때에는 과거 병원 이력이나 건강 상태를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즉 예전에 받았던 진료나 질병 이력 때문에 재개가 거절될 일은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은 계약 전환 제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납입 중지 기능은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죠. 회사에서 단체 실비를 가입해줘서 굳이 개인 실비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퇴직하거나 근무 형태가 바뀌는 순간 단체 실비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즉 퇴직과 동시에 병원비 부담을 대신해주던 실비보험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동안 회사에서 단체 실비가 있으니까 굳이 개인 실비를 준비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지만 막상 회사를 나오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의료비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퇴직 이후 실손보험 공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약 전환 제도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이 전환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단체 실비가 종료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1개월의 기한을 놓치면 다시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최근에 회사를 퇴직했는데 개인 실비는 없고 단체 실비만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에 반드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환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암, 심근경색, 심장 판막증,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고혈압, 당뇨, 간경화, 에이즈 이런 10대 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최근 5년 이내에는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단체 실비를 5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받은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여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5년 요건도 요즘처럼 잦은 이직과 단기 퇴직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실손이 잠시 끊겼더라도 그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총 3개월 이내라면 전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외 파견이나 출장 등으로 단체 실손 가입이 잠시 단절된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 실비 새로 가입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단체 실비를 개인으로 전환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미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새로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난 뒤에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가입이 거절이 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런 심사 과정 없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의료비 대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이와 관계없이 기존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정리하자면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쪽을 납입 중지시킬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단체 실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퇴직 후에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만 잘 알아도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면서 실손 보장의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겠죠. 이제 네 번째로 알아볼 실손보험의 숨은 혜택은 바로 실손보험료 환급제도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나가 계신 분들 많죠. 유학, 파견, 장기 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세대를 제외한 모든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비를 단 1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해지했다가 나중에 재가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혹은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납입 중지 및 보험료 환급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실손보험 보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낸 보험료를 귀국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죠.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정확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여야 되고요. 또 2016년 1월부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만 보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장기간 나가실 때에는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죠. 만약 그 보험이 기존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라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보험 납입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해외 의료비 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의 기본 계약은 상해 사망으로 2대의 해외 치료비 보장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해외여행자 보험에서 국내 치료비 보장만 선택을 했다면 해외에서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낸 꼴이 되는 거죠. 해외여행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국내 치료만 보장한다면 이건 이름만 해외보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국내 치료보장 특약에 가입한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자가 무려 95.7%나 된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특약을 가입한 채로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땐 해외 치료비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5번째 실손보험의 숨은 혜택입니다. 바로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제도인데요. 병원을 갈 때마다 꼼꼼히 실손보험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만약 새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마다 그 기록이 모든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항목과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표준 고지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진단 확정 소견이나 의심 소견을 받았는지 또는 입원, 수술, 투약 이력이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봅니다. 세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6년에서 10년 사이에도 입원, 수술 이력이 전혀 없다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험사는 병력을 보고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을 허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병력이 있어서 안 되는 거니까 하고 납득이라도 하죠. 문제는 고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실손 청구로 인해 보험사 전산에 불필요한 기록이 남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허리 통증 때문에 4년 전에 도수 치료를 6회 받은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되어 아무런 치료도 안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 3개월, 1년, 5년 내 고지사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히 고지 의무가 없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도수 치료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청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전산에는 허리질환 치료 이력으로 남게 되고 이 기록 때문에 나중에 상해 관련 담보 가입이 전부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나 실손보험을 바로 청구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제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병원 갈 때마다 바로 청구하기보다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병원 이력이 보험사 전산에 남지 않아서 나중에 보험 리모델링이나 신규 가입 시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보험 가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라면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을 앞둔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이라면 병원비 청구를 3년치를 모아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4세대부터는 비급여 차등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전년도에 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다음 해의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5% 할인, 비급여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그대로 유지, 그런데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기준에 따라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병원비를 청구한 게 다음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비급여 차등제 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2023년, 2024년 청구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데요. 청구한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서 보험사로부터 25년부터 보험료가 2배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 차등제는 보험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청구 시기를 잘못 잡으면 의도치 않게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라면 비급여 항목 청구를 계획하실 때 1년에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청구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6번째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은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 보장을 받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이라는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사고면 실비 청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은 자동차 보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의 5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과실이 100%여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없더라도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건 2003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이게 50%가 아니라 100%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즉 교통사고로 1000만원 치료비가 나왔다면 2003년 10월 이전 실손은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2000만원, 2009년 10월 이전 실손은 500만원을 더 받아 총 1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은 보상이 안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생기죠.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내가 손해본 금액, 즉 내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20%의 과실이 있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도 병원비 전액을 우선 지불하더라도 나중에 받을 합의금에서 내 과실 20%만큼 빠집니다. 그 빠진 금액이 곧 내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액, 즉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비율이 다른데요. 2016년 1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40%,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80%,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는 70%를 보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그중 내 과실이 20%, 즉 200만원을 내가 부담했다면 이 금액이 바로 실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는 200만원의 40%, 즉 80만원,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160만원, 현재 기준인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는 140만원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
정리하자면 일반 상여료비 특약이 있다면 50%에서 100%, 그게 없더라도 가입 시기별 비율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해당 구조 안에서는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 상여료비 특약이 없는 경우더라도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40%에서 최대 80%까지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요. 혹시 최근 3년 이내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다면 놓치고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에 숨겨진 6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보장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치과치료와 항방치료가 있는데요. 먼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로 인한 사고라면 임플란트까지 보장이 됩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치과치료는 아쉽게도 제외입니다. 반면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해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급여 항목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부터 치아 부러짐 사고, 사랑니 발치, 충치 보존 치료, 아말감, 파노라마 엑스레이, 신경치료까지 모두 급여 항목이면 보장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한 의료비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MRI나 CT 검사비도 지원이 가능하죠. 반면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부항, 뜸, 침치료 등이 급여 항목일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4월부터는 추나요법도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실손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놓치고 있던 혜택들도 많이 있죠.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겠지만 처음 들으신 부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실손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만 보장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필수보험이죠. 그만큼 오늘 말씀드린 숨겨진 혜택들과 제도 역시 실손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내가 혹시 놓친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대학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32개 이상의 보험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편하게 카톡 남겨주셔도 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